네, 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오늘도 이제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갱신을 했는데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만 봐도 좀 굉장히 뭐 여러분들 속상한 기분이 많이 드실 텐데 벌써 뭐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66,600원 1% 하락하면서 저점을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이 정도 되면은 좀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는. 그런데 저가가 나와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해당 공장들 있고 거기 상해도 봉쇄 조치 되는데 이제 뭐 공급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부담이 좀 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긴축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기술주에 살짝 부담이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측면에서 뭐 환율 영향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뭐 강력하게 뭐 수급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은 뭐 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기존에 많이 매도했으니까 이제 좀 덜 파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강하게 뭐 정고점을 넘어서 언제 넘어가느냐, 이 9만 전자, 10만 전자 언제 가느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서 잘 모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짧게 보시면 7, 8%에서 한 10% 정도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리고 올라오는 정도는 4월 안에 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매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이 없지만 그리고 하루 반짝 올라와서 기분 좋았다가 김새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거래량을 엄청 실어가지고 추가 하락을 계속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실적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우려감 나오는 거야 그건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그 정도 이 계속 그 반도체 쪽에 우려감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 정리해드리면은 D램 쪽에서 메모리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 8월에 이미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4분기부터 해가지고 1분기 쪽에 어차피 반도체 쪽 비수기라서 트랜스포스에서 조사 결과 안 나와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2분기에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기존의 DDR4 얘기고 이거는 DDR4 얘기고 지금은 신규 CPU가 인텔에서 출시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DDR5 쪽의 수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 쪽 서버용 수요는 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이제 D램 같은 경우, 이 PC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니에요. 재고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다라는 얘기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DDR4 얘기죠. DDR5 같은 경우는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DDR5 쪽은 가격이 기존 제품에 대비해서 기존의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 가격 인상이 4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거는 가격 예상을 40%는 조금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신규 물량이 처음에 최초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55%는 56% 이렇게까지도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됐었어요. 이게 만정화되면은 한 35% 전후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 이상의 가격 인상은 있는 것이죠. 그러면 DDR4에서 5% 내려간 가격 정도는 여기서 상쇄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이번 1분기 때도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았죠.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아이폰 출시될 때마다 전작이랑 바뀐 거 없네, 뭐 별거 없네라고 했는데 항상 잘 팔리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이클이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한참 내려갔다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사이클이 좀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정도 이렇게 저점을 해서 또 다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DDR5 쪽에서 수요가 또 다시 늘어나고 하면은 이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실적을 반영을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 얘기하면서 계속 밀어내린다? 이건 그냥 수급이 없어서 밀어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 올릴 이 수급이 안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 이 400조 되는 기업을 들어 올릴 수가 없다. 뭐 하이닉스까지만 해도 480조가 되죠. 삼성전자 400조, 하이닉스 80조면 480조인데 이걸 들어 올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쭉 하면은 뭐 한 500조 된다고 보면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괜찮다 요거 한 7, 8%에서 10% 정도는 노릴 수 있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걱정할 만한 구간 아니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80조 시총이 80조 정도 되는 하이닉스 이것도 11만 원 내려와가지고 약간의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이건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만약에 모바일 쪽에 판매가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기기인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판매가 둔화되는 이제 실적 저하 거기다가 메모리에서 판매가 둔화되는 실적도 두 개가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그냥 순수하게 디램 업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타격이 아주 크게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이 종합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노리기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 이번에 신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죠. 현재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약합니다. 대기업이 6% 정도, 그리고 중견기업 정도가 8%, 그리고 중소기업이 최대 16%까지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조금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전년 대비, 예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를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최대로 치면 대기업은 한 10% 정도가 되고 중소기업은 20%가 되겠죠. 10에서 20%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공회의소가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대기업이 최대가 10%인데 이거 20%로 늘려달라고 했고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이게 너무 크게 상향해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세액공제율 25%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제조시설이랑 관련 보조금에서 110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도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거의 해준 것도 없는 거라고 볼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자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EU랑 일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설비 투자 4, 50% 지원해 준단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유럽 내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현재 글로벌 시장 생산량이 이 99% 정도 되는데 이거 2030년까지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20%를 유럽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TSMC가 했건 삼성전자가 했건 유럽에서 공장만 지어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에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 공장 지은 것처럼 유럽에도 지으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유럽도 공공민간 시설 투자 쪽으로 해서 거의 60조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SK하이닉스 지금 올라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장을 이제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승인 내주는 데만 1년 걸렸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빠르게 통과시켜주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승인을 계속 밀어가지고 1년이나 잡아먹고 투자를 늦추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좀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죠. 거기다가 인텔이랑 TSMC랑 뭐 경쟁자들이 엄청난 투자를 초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수감이 돼 있었죠. 이건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미비하다. 반도체를 키울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정부에서 이 건의 들어온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있게 좀 따로 보고도 받고 할 정도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무겁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5% 이상 기대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매매할 거면 하이닉스가 나은데 그 외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으로 보시면은 좀 안정적이다. DB하이텍 항상 말씀드리죠. TSMC 올라가는 것처럼 DB하이텍도 매년 이제 뭐 캐파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번에도 실적도 예상치 계속 좋게 나오죠. 그러면은 DB하이텍 같은 쪽에다가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삼성전자보다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그 실리콘웍스 시절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4만 원대부터 4만 원에서 4만 4천 원대 이 박스콘 그릴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14만 원 구간대까지 와 있습니다. 뭐 기존에 16만 원대도 가긴 했는데 현재 14만 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처럼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 아닌 이상 팹리스하고 이제 설계 쪽이죠. 팹리스 쪽하고 이제 파운드리 쪽, 이제 생산 쪽으로 나뉘는데 설계 쪽에서는 LX세미콘 그리고 생산 쪽에서는 DB하이텍 쪽을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총 자체도 적지도 않아요. 2조는 넘습니다. 다 이제 조 단위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작은 종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전공정 쪽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던 종목들 뭐 원익아이펙스라던가 이것도 조단위 종목이죠. 워낙 뭐 인수합병을 많이 해가지고 과거에 아토 시절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잘 기어가고 있죠.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잘 기어가고 있다. 왜 한 번 반등 나오고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테크윙하고 유니테스트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는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반응이 없는데 그래도 반등 한번 나와서 요 28,000원 구간 건드려 주고 쉬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이제 후공정 쪽 외에도 태양 방막 전지 쪽으로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쪽까지 같이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 쪽은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이 있는데 솔브레인 아직 뭐 큰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이 구간 뭐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크게는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다 25만 원 넘어갈 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테인 플란트랑 엮이면서 한번 쭉 크게 흘러내렸는데 이게 엮이게 된 게 이제 횡령한 직원이 매수한 기업이 동진세미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진세미캠이 같이 괜히 좀 역풍을 맞았습니다. 근데 기업 자체는 워낙 뭐 좋으니까 그 양반도 횡령을 해가지고 기업을 매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36,000원까지 회복 나오면서 지금은 뭐 4만 원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가면서 성장 동력은 2차 전지 쪽까지도 해서 이제 소재 쪽으로는 뭐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2016년, 17년 때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해서 삼성전자의 동반자격인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뭐 YIK라던가 뭐 에로티베큐이라던가 몇몇 기업들이 있죠. 미코 쪽이라던가 그런 삼성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그쪽도 괜찮고 여기에 뭐 패키징 쪽이나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패키징 쪽 비메모리 쪽 보실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실 구간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소부장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대신 움직임은 탄력적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대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짧게만 보시고 이 단타 치려고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분은 없죠. 한 1, 2년 정도 길게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자금력이 좀 제한적이라서 난 좀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이제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린 소부장 쪽에 집중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한번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